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 생산직 면접 답변 전략. 제가 사실 이거 2023년도 상반기 때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블로그에 제가 추가 기출 질문들을 올려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도 주시고 또 실제 저한테 컨설팅을 예약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일단 제가 사전과제를 좀 해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좀 답변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현대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도움 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접 기출 문제는 제가 상반기 때 했었을 때 이제 저한테 후기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음, 이런저런 뭐 추가 꼬리 질문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나중에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큰 방향에서 좀 질문들을 좀 제가 엮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다는 게 하반기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주시면 큰 방향에서는 거의 여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질문부터 확실히 준비를 해 놓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면접 기출의 첫 번째는 자기소개죠. 자기소개 만드실 때는 너무 길지 않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과정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밝게 씩씩하게 또 여러분도 이 면접에 좀 소프트 랜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면접 볼 준비됐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내용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 역량, 강조하고 싶으신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오죠. 그럼 왜 현대차를 지원했냐라고 하는 지원 동기. 이 부분은 저는 직무 지원 동기를 뒷단에 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대차로 갈게요. 되게 운이 좋게 지금 현대차 실적이 사상 최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는지에 대한 현대차 IR 자료를 바탕으로 올려드린 게 있잖아요. 그걸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셔서 현대차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패권에 있어서 나는 계속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현대차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먼 미래에 이를 수 있긴 한데 어찌됐건 실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는 좋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전기차 EV 쪽 더 나아가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끊임없는 어떤 혁신, 성장 그러니까 원래 다른 기업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위기 경영 이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바라보는 어떤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해 주시고 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현대차는 그에 맞게 이러이러한 경영 실적으로 어, 그 부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대신에 이제 올해의 사업 계획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캐파를 늘린다라기보다는 영업이익단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언급해 주시면서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업 마케팅이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영업이익을 내고 그다음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생산단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때 있어서는 생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생산단에서는 직무지원 동기이긴 한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냐면 추가적인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생산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리콜하지 말아야 될 거고 최대한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공정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단에 있어서의 생산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즉 현대차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산 직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현대차의 발전을 계속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등등의 내용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작년도 때 너무 그렇게 거창한 얘기 하지 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뭐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저 사람들이 안 듣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3번에 저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을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로 얘기해요. 니네 돈 많이 주잖아. 생산직의 꿈은 니네 회사 아니겠니? 진짜 솔직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없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웃고 있겠죠. 평가자들이, 그렇죠. 막 하긴 할 텐데,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지 않나요? 한마디로 매력이 없다는 뜻이죠. 넘어가지 마세요. 저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시간 쏟아서 한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답변이 됩니다. 절대 면접은 솔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준비하신 전략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3번에선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슬슬 유혹하고 있구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거기 넘어가나 봐라. 하면 싹 웃으면서 예, 면접관님. 저는 이게 진짜 솔직한 제 지원 동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장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성장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 넘어가지 말자. 아셨죠? 4번도 여러분이 지금 경력직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꼭 나오는 질문이죠. 왜 이직하려고 하냐? 근데 현대차의 생산직은 킹이에요. 그래서 킹 산직이라고도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선 다 알고 있어요. 대신에 현대차에 오면 다 좋은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쪽 회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얘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전 회사를 좀 비난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면접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진 마시고 그쪽의 회사 일도 재밌고 좋았고 잘했는데 조금 더 욕심도 들고 또 내가 일을 좀 숙달하다 보니까 더 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 해보고 싶어서 등 가급적 그 전 회사를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아예 직무 자체가 자동차 쪽이 아닌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으로 선택을 하셔서 모빌리티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율주행 쪽은 시장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관점으로 컨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5번은 이제 신입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은 나이가 워낙에 천차만별이니까 뭐 작년에 현대차가 생산직 합격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했죠. 뭐 여성분도 계셨고 나이가 많은 분도 계셨고 그 이제 홍보팀에서 일하는 거라 우린 이런 사람들 뽑습니다라는 건데 거기엔 너무 좀 또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저는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무시해도 아니면 6번처럼 나이가 많다라는 챌린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를 역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전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하셨던 것 중에서 저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해 주시면 될 거고 저 5번과 6번은요. 여러분들이 다 괜찮다, 나이가 많다고는 생각되지만 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신입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되게 유연한 거죠. 6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의 생각, 의지를 꺾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시면 5번과 6번의 대답은 그렇게 했더라도 안 느껴지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저 5번과 6번에 누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대답의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면접 때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 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현대차를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쉽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3번, 4번, 5번, 6번처럼 꼬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시켜서 대답을 만들어 보시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생각을 좀 잘 해주시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로 갔습니다. 그다음 왜 생산 직무를 지원했냐? 뭐 생산을 하셨던 분들인다고 하면 뭐 저거는 안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나 이제 좀 약간 가방끈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관리가 아니야. 진짜 생산이야. 그래서 약간의 진실성을 도망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산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 이전까지 경력이 아깝지 않냐? 이건 단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왜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제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이 4년제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초대조를 나오셔서 물론 4년제 졸업은 안 하셨는데 지금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아깝지 않냐? 왜 그랬냐? 근데 뭐 사실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이 어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 담담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9번,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연관시키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을 말씀하실 때 제일 쉬운 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9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직무에 필요한 건 이런 역량인데 나 이런 걸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8번에서는 간혹가다 이제 물어봅니다. 공정 중에 어느 걸 맡고 싶냐? 즉 이전 직장 경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공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어느 쪽을 하고 싶은 제일 만만한 게 의장이죠, 의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정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쪽이랑 나랑 최대한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술직이니까. 그래서 가장 나랑 유리한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고 그럼 7번, 8번, 9번을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지원했냐? 나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나는 어느 공정에 관심이 있고 그 공정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역량을 만들었다. 7, 8, 9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 그럼 뭘 했냐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도 작성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분량, 글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작성을 못 하셨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물어볼 텐데, 꼬리 질문의 형태는 나한테 되게 유리하게 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상황을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 대신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어려웠던 건 뭐냐, 그거 말고 다른 걸 고민했던 건 뭐냐 등등 꼬을 수 있어요. 꼬리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련된 부분, 꼬리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저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에 해당 직무에 대한 전공기초 지식 질문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영향을 사실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뭘 알고 있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기초 지식이니까 없으신 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즉 8번에서 내가 요 공정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구나까지는 연결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이 역시 연관된 부분이죠. 관련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잘할 수 있냐? 청년들이 뽑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술직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딱 교육도 시켜줄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거 11번에서 끌고 오셔야 되고 9번에서 끌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이 있는데 생산직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생산직에서 제일 필요한 게 협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관련 생산직 경험은 없지만 회사에서 협업을 잘했던 나의 스킬이 있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의사, 대인관계도 있고 뭐 등등의 그렇게 간접적인 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직접적인 역량이 연관성이 없다는 분들은 12번을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시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뿌린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많이 기출됐던 겁니다. 협업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만의 스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 보통 협업이라고 하면 15번에 소통이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겠죠.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당연히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사례. 15번은 소통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근데 또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뭐 경청을 한다. 아니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무엇인가를 입증한다. 등등. 14번을 15번을 바탕으로 준비하셔도 되는데 내가 15번을 얘기했는데 또 소통을 물어봐. 그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소통을 잘하는 나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을 한다. 등등. 음, 뭐 여러분만의 그런 사례. 그럼 14번에서 직무에 연관된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15번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셔도 돼요. 아무튼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관을 당혹스럽게 하지 마라. 네, 좋습니다. 다음에 16번도 역시 마찬가지 협업, 15번 소통, 이게 결국에 갈등 상황이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 뭐 그런 경우에 소통을 잘합니다. 그래서 14, 15, 16을 각각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은 좀 낮지만. 아니면 협업과 소통 이런 부분들을 14, 15, 16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셔서 알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7번은 자동차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앞단에 있어서 어느 공정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랑 연관된 부분이고 너무 자동차 지원 동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만 쓰여져 있는 경우에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현대자동차 블로그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다음에 18번이 이제 현대차 이슈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뭐 요즘의 이슈는 나쁜 건 없죠. 시기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최고의 경영 성과. 그러니까 아까 준비했던 거. 내가 지원 동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가 잘 나왔다. 그다음에 뭐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준비했는데 안 물어봐요. 그럼 그런 걸 18번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 이슈는 긍정적인 거. 그럼 분명히 긍정적인 거 얘기하면 혹시 부정적인 건 없나요? 안 좋은 기사는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안 좋다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과제 있겠죠. 과제. 예, 무엇에 대한 대응이 조금 낮다라든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제네시스 라인은 왜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놓는데 우리나라에는 못 내놓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19번과 또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올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부터 조금씩 그랬는데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전년 대비 즉 2021년, 2022년 대비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미는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일 많이 밀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원래는 내연기관 안 맞는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 전기차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선택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당신이라면 전기차가 맞냐 하이브리드 차가 맞냐 어느 것이 맞는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맞죠. 저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당위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가는데 이런저런 저항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는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끝입니다. 현대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종은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자동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쉬운 질문 던집니다. 저거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아를 간혹가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막힘없이 나와야 될 거 한 세 개 정도는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생산직 분들이 희한하게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특히나 약간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한테 초월급 받으면 뭐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거든요. 초월급 받아서 주식 투자하겠다, 현대차 주식 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 저는 뭐 정답은 아닌데 예, 월급 받으면 기업도 수익을 내면은 R&D 하잖아요.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월급 받으면 뭐 고마운 감사, 뭐 부모님한테 선물도 주셔야 될 거고 여태까지 뭐 얻어먹은 것도 갚기도 해야 될 텐데 일부는 떼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책정해놓고 계속 발전하는 사람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회식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부분은 이제 요즘에 조직 문화가 좀 많이 섞여 있잖아요.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 나이대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른데 어찌됐건 저 회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대답하시는 걸 조심해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회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회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극단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차 노조가 또 여러분들이 생산직 들어가시면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노조가 있고 없고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노조의 원래 목적은 제가 이거는 뭐 앞에서 인사직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조는 필요해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대표 기관으로 필요는 한데 문제는 노조 활동이 변질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노조 활동은 원래 목적대로, 원래 설립 목적대로 직원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회사와 한 방향을 보고 전략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그런 과실을 임직원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등등의 좀 약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부가 왔네요. 포부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길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끌고 오셔서 여기에서 내가 생산직으로서 잘해서 앞으로 현대차는 성장이라고 하는 걸 정말 하나하나 잘 이뤄가고 있는데, 그런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받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현대차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안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차를 오기 위해서 제가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현대차가 왜 거기에 맞는지 기업 분석한 내용을 쭉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할 말이니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큰 방향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앞단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련된 요 꼬리 질문 있죠. 요게 결국에는 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좀 따져보셔서 대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대면으로 만약에 또 본다라고 하면 비대면의 형태로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비대면에서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마이크 음성 잘 체크해 보시고, 자세. 의자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는 의자가 아니라 식탁 의자 같은 거 딱 고정시켜 놓고 똑바로 앉아서 대답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보실 텐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원하시는 요 생산직, 엄청난 경쟁률이니까 잘 뚫고 들어가셔서 좋은 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